97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1983년 건물 개축을 위해서 천정 수리를 하던 중 학교 교무실 천장에서 3.1운동에 관련된 귀중한 문서들이 우연히 발견됐다. 역사적 사료로 큰 가치를 지닌 이 자료들은 독립기념관으로 보내졌다. 이곳에서 발견된 조선 독립 광주신문, 경고문, 독립가 등은 전남 지역에서 이루어진 3.1운동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 등지로 내려와서 이러한 귀한 문서들을 갖다가 목포로 그때 당시에 김학학 선교사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개항 이래 상업도시로 면모를 갖추며 급속한 성장을 해나가던 목포에는 새로운 상인층이 형성되고 신식 학교들이 세워진다. 당시 목포 공립보통학교에서 신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3.1운동의 주도 세력이 된다. 진상업이죠. 이 학생들의 부모들은 목포항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상인들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청년층이라고 한다면 목포에서 목포 공립보통학교를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청년층 가운데의 신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3.1운동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고, 또 그들은 당시에 목포의 객주라든가 하는 그런 상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인층, 신지식층, 그리고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당시 목포의 3.1운동을 준비하고 주도했다. 1903년 미국 남장로교 배유지 목사의 선교 활동과 더불어 기독교 계열 상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목포의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가 세워진다. 목포 지방 근대적인 학교의 시초가 되었던 이 학교들의 계몽적인 교육 덕택에 학생들은 민족의식을 싹 틔울 수 있었고 3.1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1897년에는 목포의 양동교회가 세워진다. 일제의 탄압에 울분을 간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교회는 항일 의식을 표출하는 집결 장소로 이용된다. 일제 탄압을 통해서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은 상인들, 어려움에 처해서 그날그날 먹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때 별로 여유가 없었죠. 그런 사람들이 울분이 터뜨릴 만큼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발벗고 모여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달래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민족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독립을 위한 생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고. 목포 3.1운동의 시작은 1919년 2월 중순 동경에서 유학 중이던 남궁혁이 귀국하면서부터다. 남궁혁은 귀향하자마자 목포 상업전수학원을 졸업하고 창평동에서 미곡상을 운영하던 중마고우 박상렬을 찾아간다. 남궁혁은 박상렬에게 28 독립선언 소식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움직임을 전하고 목포에서의 만세 시위를 역설한다. 남궁혁과 뜻을 함께한 박상렬은 정미소를 경영하던 권영래와 목포 공립보통학교 출신인 오도군 등 청년 9명을 규합해 목포에서 만세 시위를 준비해가기 시작한다. 당시 박성렬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던 신흥철공 주식회사의 등사판을 이용해 태극기와 경고문, 독립신문 등이 제작됐고 박상렬은 거사 준비자금 2,000원을 조달한다. 제작된 인쇄물과 태극기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박상렬의 미국 상점 안에 쌀가마니로 위장해 보관됐다. 청년들과 학생들의 시위 준비가 한창일 무렵 다른 한편에서는 양동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도 차분히 만세운동을 준비해 나간다. 양동교회의 집사였던 서상봉 등이 주축이 됐는데 그는 시위 당일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 학생들 동원을 맡았다. 이렇듯 양동교회와 정명여학교, 영흥학교는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준비했다. 밖을 감시하는데 아주 좋았다. 양동교회 교인들은
교회 다락방에 몰래 숨어 입구를 창고로 위장하고 창문을 통해 망을 보면서 밤마다 태극기 제작에 몰두했다. 정명의 여학생들 역시 유엔학관 2층에서 태극기를 제작하며 4월 8일 거사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목포에서 전개된 3.1운동 이 시위의 정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은 유달파크가 들어선 이곳에 영흥학교가 있었고요. 바로 위로는 양동교회, 영흥학교와 대각선으로 마주 보이는 곳, 지금의 유엔학관 옆에 정명여학교에 정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위대 행진은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남교시장으로 향했고 시가지 곳곳에서 만세 시위가 이루어집니다. 만세의 함성이 건물처럼 터져나왔다. 일경의 칼에 팔이 잘려나간다. 온종일 계속된 만세 시위는 격렬했다. 시가지에서 시위가 격렬한 양상을 띠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수가 체포되었고 재판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넘겨졌습니다. 한 30-40명 정도가 구속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재판받은 숫자는 쪽 적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일부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주 심한 고문에 의해서 정신 이상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팔이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또 그 정신 이상이 된 사람은 나중에 추록한 뒤에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 양상이 그만큼 격렬했고 희생도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로 진행된 만세 시위로 80여 명이 목포경찰서로 연행됐고 시위를 주도했던 지도자들은 즉시 재판에 회부됐다. 지도자들 가운데는 출감 후에 심한 구타와 고문으로 정신 이상을 일으키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도 생겨났다. 호남의 3.1운동은 이후에 호남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민족운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항일운동에 귀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80년, 3.1운동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했거나 고초를 당했던 사람들의 후손에게 남겨진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삶의 무게와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3.1절 80주년 특집, 3.1운동의 주역들, 후손들의 얘기를 끝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목포에서 삼형제가 나란히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박상열, 박상술, 박상호 형제. 3.1운동 당시 미국상이었던 박상열은 동생 박상술이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자결하자 중국으로 망명한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군자금 모집의 비밀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해방 후에는 조국에 돌아와 69세의 일기를 끝으로 파란만한 생을 마감했다. 둘째 장아버지는 그냥 바로 돌아가셨으니까요. 일본 사람한테 맞아갖고 바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던데요.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요. 근데 그게 아버님이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막 전적으로 앞장서서 이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들을 때.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아버지를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는 박관섭 씨. 그래서 지금 살아 계셨다면 내가 잘해드리죠. 너무 힘들었어요. 외국 지사 되신 분들은 다 힘들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잘 살고 잘 된 사람은 좋은데요. 우리 아버지 같이 되신 분은 참 어려웠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남교시장으로 향했고 시가지 곳곳에서 만세 시위가 이루어집니다.
만세의 함성이 콧물처럼 터져나왔다. 일경의 칼에 팔이 잘려나간다. 온종일 계속된 만세 시위는 격렬했다. 시가지세 시위가 격렬한 양상을 띠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수가 체포되었고 재판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넘겨졌습니다. 한 30-40명 정도가 구속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재판받은 숫자는 쪽 졌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일부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주 심한 고문에 의해서 정신 이상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팔이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또 그 정신 이상이 된 사람은 나중에 초록한 뒤에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 양상이 그만큼 격렬했고 희생도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로 진행된 만세 시위로 80여 명이 목포경찰서로 연행됐고 시위를 주도했던 지도자들은 즉시 재판에 회부됐다. 지도자들 가운데는 97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1983년 건물 개축을 위해서 천정 수리를 하던 중 학교 교무실 천장에서 3.1운동에 관련된 귀중한 문서들이 우연히 발견됐다. 역사적 사료로 큰 가치를 지닌 이 자료들은 독립기념관으로 보내졌다. 이곳에서 발견된 조선 독립 광주신문, 경고문, 독립가 등은 전남 지역에서 이루어진 3.1운동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 등지로 내려와서 이러한 귀한 문서들을 갖다가 목포로 그때 당시에 김학학 선교사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개항 이래 상업도시로 면모를 갖추며 급속한 성장을 해나가던 목포에는 새로운 상인층이 형성되고 신식 학교들이 세워진다. 당시 목포 공립보통학교에서 신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3.1운동의 주도 세력이 된다. 진상업이죠. 이 학생들의 부모들은 목포항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상인들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청년층이라고 한다면 목포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달래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민족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독립을 위한 생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고. 목포 3.1운동의 시작은 1919년 2월 중순 동경에서 유학 중이던 남궁혁이 귀국하면서부터다. 남궁혁은 귀향하자마자 목포 상업전수학원을 졸업하고 창평동에서 미국상을 운영하던 중마고우 박상렬을 찾아간다. 남궁혁은 박상렬에게 28 독립선언 소식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움직임을 전하고 목포에서의 만세 시위를 역설한다. 남궁혁과 뜻을 함께한 박상렬은 정미소를 경영하던 권영래와 목포 공립보통학교 출신인 오도군 등 청년 9명을 규합해 목포에서 만세 시위를 준비해가기 시작한다. 당시 박성렬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던 신흥철공 주식회사의 등사판을 이용해 태극기와 경고문, 독립신문 등이 제작됐고 박상렬은 거사 준비자금 2,000원을 조달한다. 제작된 인쇄물과 태극기는 사람들의 눈에 띄 국립보통학교를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청년층 가운데의 신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3.1운동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고 또 그들은 당시에 목포의 객주라든가 하는 그런 상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인층, 신지식층 그리고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당시 목포의 3.1운동을 준비하고 주도했다. 1903년 미국 남장로교 배유지 목사의 선교 활동과 더불어 기독교 계열 상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목포의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가 세워진다. 목포지방 근대적인 학교의 시초가 되었던 이 학교들의 계몽적인 교육 덕택에 학생들은 민족의식을 싹 틔울 수 있었고 3.1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1897년에는 목포의 양동교회가 세워진다.
일제의 탄압에 울분을 간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교회는 항일 의식을 표출하는 집결 장소로 이용된다. 일제 탄압을 통해서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은 상인들, 어려움에 처해서 그날그날 먹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때 별로 여유가 없었죠. 그런 사람들이 울분이 터뜨릴 만큼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발벗고 모여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지 않게 박상렬의 미국 상점 안에 쌀가마니로 위장해 보관됐다. 청년들과 학생들의 시위 준비가 한창일 무렵 다른 한편에서는 양동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도 차분히 만세 운동을 준비해 나간다. 양동교회의 집사였던 서상봉 등이 주축이 됐는데 그는 시위 당일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 학생들 동원을 맡았다. 이렇듯 양동교회와 정명여학교, 영흥학교는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준비했다. 밖을 감시하는데 아주 좋았다. 양동교회 교인들은 교회 다락방에 몰래 숨어 입구를 창구로 위장하고 창문을 통해 망을 보면서 밤마다 태극기 제작에 몰두했다. 정명의 여학생들 역시 유엔학관 2층에서 태극기를 제작하며 4월 8일 거사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목포에서 전개된 3.1운동 이 시위의 정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은 유달파크가 들어선 이곳에 영흥학교가 있었고요. 바로 위로는 양동교회, 영흥학교와 대각선으로 마주 보이는 곳, 지금의 유엔학관 옆에 정명여학교의 정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위대 행진은